자,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분들과 같이 노사상생 경영 실무론을 학습하게 될 이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같이 수업을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경영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두 학생은 남학생은 이제 군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역을 안 한 것 같고 오늘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났으면 굉장히 반가웠을 텐데 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들어가서 기다렸었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투표를 한번 봤습니다. 실시간과 녹화 강의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했더니 지금 과반수 두 명이 녹화하기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녹화하기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오늘서부터는 제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노사상생 경영 실무론 강의 계획서 먼저 같이 잠깐 살펴볼까요? 내용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요, 이제 운영을 해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포인트로 볼 거는 강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노사 상생 경영입니다. 노하고 사하고 서로 간에 잘 이제 커나갈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앞둬가지고요, 얼마 전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대에 있는 한 맥주집 사장님이 잘 됐었어요. 잘 되고 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가게를 점점점 넓혔어요. 한식집도 하고 뭐도 하고 5개로 넓혔나? 넓혔다가 코로나19로 이게 계속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줄여서 하나만 남기고 집도 팔고 다 팔고 원룸에만 있다가 결국에 원룸에 있는 보증금 빼서 마지막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대서특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경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애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또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도 아끼고 나도 아끼고 조직도 아끼고 직원도 아끼고 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끼고 하는 것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 해준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만큼은 법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보다 더 해주는 거야. 내가 원래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만큼은 미처 못 해주지만 마음은 여기 아니야라고 하는 게 기준이 없어버리면은 잘해줘도 잘해준 줄 모르고요. 그다음에 서로 상생 경영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저하고의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아니 노동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워나가는 게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고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은 항상 뉴스죠? 신문, 뉴스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해당 뉴스에 대해서 하나씩 발표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발표도 진행했겠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마다 잠깐 갖고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대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 나오고 그와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아니면 이번 뭐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상위 12%를 제외하고 88%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이미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마 다 신청하셨을 거고 뭐 못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사회가 이제 뭐 계급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정책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쭉 있었는데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볼 거는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뜨거운 얘기였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줄어든 얘기가 있어요.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탈레반이라고 하는 집단이요. 사실은 신학교예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데가. 신학교, 그들의 종교, 알라신을 믿는 그 신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가 내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잖아요. 그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본인들이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리키면서 키운 겁니다. 세뇌를 시킨 거죠.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무장하고 전쟁하고 알라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살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제 장이 되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다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있고 그들은 또 그들만의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계의 잣대로 봤을 때 그들만의 상식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상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슈가 어느덧 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실제 출장을 가서 기자, PD인데요. 그 분쟁 지역에 자주 가서 하는 이게 PD가 아프가니스탄의 내용에 대해서 탈레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한 1, 2분 정도 되는 동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번 정도 아프가니스탄을 입국을 했었는데 탈레반들은 이슬람 신학교를 나오기 전까지는 여자를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재 갔을 때 여자를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은 명예살인 당하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을 그러니까 좀 있으면 명예살인을 당해요. 왜냐면 외간 남자를 탈레반 병사가 다 죽어가는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집에 들여서 밥을 먹였대요. 그래갖고 그 집안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미래에 하고 싶었던 것 왜냐면 이제 생명이 끝날 테니까 그 꿈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계속 저를 보고 하는 얘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피우고 차를 끓이고 아침 준비를 해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래 그리고 꿈 드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통역 보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왜 통역이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통역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꿈이라는 말을 어떻게 아냐고 미래라는 말을 어떻게 아냐고. 언젠가 탈레반이 돌아올. 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아까 종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크게 봤을 때 나는 이제 여기서 느꼈던 게 명예살인을 당한단 말이에요. 명예살인이 뭐예요? 가족이 자기 가족을 명예스럽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여자? 어쨌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며느리들에 대해서 탈레반 병사에 대해서 밥을 줬다는 이유로 명예살인. 언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들의 문화니까 거기서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명예살인을 당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의 못다 이루고 가는 미래가 뭡니까? 꿈이 뭡니까?를 물어봤는데 본인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차를 끓이고 아침밥을 준비해요. 왜?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꿈이라는 단어를 알고 미래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겠냐. 태어나서부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씁쓸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게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4학년이시죠. 졸업학년이란 말이에요. 마치고 나면은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딱 그릇을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 행복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발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제 4년이 다 돼가는 거죠.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대학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실 때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더 많은 꿈과 드림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축하드리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2년 전에 저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바운드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변화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법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그 법령을 이해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걸 갖고 실제 사례에 빗대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로 본 다음에 그거를 좀 요약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번 정도 훑는 내용을 갖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실제 사회에서는 얼마나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법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의 지식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굉장히 이제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질문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Q&A 한번 가볼게요. 사회정치 분야에 가면은요, 여기 노동과 관련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정치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게 많은데, 제일 많은 걸 보니까, 뭐 쭉, 200만 개가 넘는 게 고용노동이에요. 200만 개 넘는 게 병역과 관련된 거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거, 법과 관련된 건 700만 개가 넘네요.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200만 개에 달하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들어오니까, 노동조합, 노사관계, 11만 개, 근로기준 1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죠. 산업재해, 고용복지, 노동정책. 제일 관심 많은 거는 근로기준이네. 근로기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근로기준 들어가 보니까 급여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6분 전에 올라온 얘기예요. 보니까 이제 저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마다 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인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이게 왜 노사 상생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생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노하고 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 볼까요? 급여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만둔 회사에서 급여가 통장에 지급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 연락 와서 공제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전액을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연락을 했고 저는 급여 명세서와 공제할 차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근로계약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급여 그만두고 나가는데 회사에 통장에 급여가 지급이 된 거죠. 다시 잘못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는 민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 번 당한 거를 받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이게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으면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나중에 잘못 지급된 거에 대해서 민사적인 부분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돌려주고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쭉 보면은 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라고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직 후 급여일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8월 31일자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연차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데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연차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나요? 지급을 안 하거나 늦어질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답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고 나면은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퇴직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건 건보내니까 넘어갈 테고요. 퇴직금 중도 인출 관련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중도 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퇴직금 중도 인출 관련 서류를 주거래은행 퇴직금 담당 직원과 같이 확인하고 접수까지 완료했는데요. 서류 이상이 없는 이상 본사 퇴직연금 부서에 바로 신청하지 않나요? 어제 하나은행 본사 퇴직연금 부서에 전화해보니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거래은행에 전화해서 퇴직금 담당 직원에 연결하려고 하니 오늘 내일 휴가라네요. 이거는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주시는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근로기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영부서에서 일을 한다든가 라고 하게 됐을 때는요. 직원을 운영하고 기준을 세워나감에 있어가지고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그 법 중에서도 노동법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우리 차츰차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을 보면은요, 제가 이거는 이 클래스에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출력하셔가지고 내용 같이 보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총칙 2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근로자와 아래는 사용자로 구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근로자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근로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직군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매 월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한번. 사용자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란 사업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 경영 담당자, 관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있어요. 자, 근데 봤을 때 근로자기도 하고 사용자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사장이 있어요. 그럼 사장은 당연히 사용자잖아. 근데 중간에 부장이 있고요. 그냥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부장은 직원들을 관리하잖아요. 직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해당 부서장은 관리자니까 사용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또한 월급을 받고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장한테 대했을 때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주니까 사업주는 딱 정해져 있지. 사업주는 사용자죠. 하지만 그 중간에서는요, 어때요? 사용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근로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장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용자는 누구예요? 사업주이거나 사업주를 대리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다 보니까 사업주는 당연히 사장은 사용자가 되는 거고, 중간에 껴있는 부장은 근로자들, 직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가 되는 거고, 본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장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근로자, 특히나 사용자는 굉장히 상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근로는 그냥 내가 정말로 가서 꼭 삽질해야지, 내 몸으로 고생해야지 근로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노동도 근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될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뭘 하는 사람이야?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주는, 사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도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계약서를 쓰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근로계약이다 한다. 계약서가 아니라 그 계약 자체를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이거를 서류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사람한테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로 봉급입니다, 월급입니다, 주급입니다, 상관없어요. 임금입니다.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가로 주어지는 거,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임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에버리지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란 일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해해 준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퇴직금은 얼마큼을 주게 돼 있어요? 내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가지고서 1년 일하면 한 달치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에 그러면 내가 받는 임금은 총액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합쳐서 기본급도 수당도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을 한 후에 요 일할 가지고서 뭐 30일치, 뭐 60일치 따져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평균 임금 말 그대로 에버리지된 평균된 임금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총액을 가지고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평균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아래 보면 보자고요. 일주란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합니다. 네, 이거는 월화수목금토 1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하는 거고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 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제 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 우리끼리 정했다는 거야.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면서 네, 이만큼은 일을 할게요라고 쌍방간에 정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정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일 8시간 이상 일한다. 8시간 이상 일 못하게 정해놓은 거지. 나 3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알바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3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정한 시간, 그게 소정 근로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고요. 근데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 9 to 6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간에 한 3, 4시간 동안 굉장히 바쁠 때가 있어. 그래서 4시간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당신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세요 라고 4시간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요. 다른 근로자들하고 마찬가지로 9 to 6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신에 오전 4시간만 일한다고. 9부터 1시까지, 13시까지만 일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조건은 뭐예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때요? 시간을 작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동글뱅이 2번에 제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항 6호가 뭐예요? 평균임금이잖아요.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자, 여기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상임금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기본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고 요걸 합쳐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임금을 따질 때에는 기본급에다가 수당에다가 각종 실비적인 부분에 다 합쳐놓은 이 총액을 평균임금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임금은 다 따지는 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따지는 거. 그런데 다 따져보니까 평균임금이 굉장히 작아. 그러면은 통상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에 대해서 말장난 같죠? 근데 법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늦었지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보강 시간을 거쳐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령과 관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법과 관련해가지고 지식인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 관심이 있어 하네요. 같이 살펴보고요. 그런 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먼저 첫 번째는 법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번에는 사례별로 보면서 요약해서 보게 된다면은 한 학기 시간 동안에 생각보다 많은 거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